9월 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터 대상 경주가 일요일날 펼쳐지고요. 토요일 경마는 상금이 많은 특별 경주 1등 상금이 8천만원이 넘는 상당히 많은 경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기수들이 완벽하게 승부를 해주는 경주 편성이 많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 기수의 작전 능력 이런 걸 잘 파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박성희가 완벽하게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6개 적중을 했고 일요 경마에서는 9개 경주를 적중했고 또 배당도 완벽하게 때려드렸던 만큼 이번 주 9월 2주차 경마 주간도 박성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 8번마 분당스나미와 9번마 엑설런트 마타 8번 9번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스타트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둘 다 기본적인 이제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빨리 자리 선정을 하느냐 병합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단점인데, 일단 9번마 엑설런트 마티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내측으로 기대기 때문에 펜스에 붙여서 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8번 분당쓰나미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8번이 쏘고 9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9번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8번마 분당쓰나미도 진짜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완전히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아무리 마필 자체가 이제 경합을 하더라도 이 정도 무너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는 마필은 6번마 학산막초를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겠지만은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아보고 지난번에 완전히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인기 9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팔리지 않았는데 마필 자체가 때리니까는 의외로 초반에 일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신영철 기수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하는데 마필 자체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8번과 9번이 안쪽에서 싸우는 전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6번 학산마초예요. 이 레이스 보십시오. 8번하고 9번을 빼놓고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영철 기수는 어떤 기수입니까? 채찍에 빠따 힘이 엄청나게 좋은 기수입니다. 그리고 10마들 승부 상당히 잘 하는 기수이고요. 신영철 기수가 1등급, 2등급 경주, 3등급 이런 경주에서는 입상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일단 나이가 있다 보니까 최단거리 1200, 1300m 이런 거리에서 상당히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수거든요. 그렇다면 6번마 학산마촌을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자, 1경주는요 6번 학산마촌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에 치르는 4번마 미스콘코드, 5번마 제라킨 이 두 마필도 팔리는데 딱히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5번 정도가 좀 더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6번마 학산마촌을 축으로 놓고 후차권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끝걸음도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6번 학산마초 이걸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마리의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딱 정해져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능력 마필 자체들이 싹 여기 9마리 팔리는데 딱 2마리만 보입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마 보름달빛은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여기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오고 있고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문세영 기수가 이런 마필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1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잘 따라가지 않는 전개를 하는 기수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 임다빈 기수가 타고 사정권에서 취입을 했는데 두 번의 경주 보십시오.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게이트 자체가 조건 자체가 전혀 풀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번 경주 편성에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1번마 보름달빛이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들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9번마 파인데이인데 일단 이 마필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이 앞말 자체가 539kg, 지난번에 539kg 체중까지 일단 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단점이지만 외곽에서 일단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청파의 꿈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필도 임다민 기수가 1번을 다 조교를 해놓고 좀 5번마 청파의 꿈에 타는 이유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1분 16초 때 뛰었다는 거 보면은 의외로 기본적으로 1분 15초 때까지는 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조교 때 단도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말 자체가 힘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조교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교 때의 모습입니다. 말 자체가 힘이 조금 차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딱 힘한 배를 하죠. 말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체중을 조금 더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해요. 길게 가는 힘도 괜찮았고요. 9번이 송재철이가 만약에 이걸 갖고 1번 옆에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송재철이가 이걸 1번 옆에다 붙지 않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5번을 봐야 돼요. 준비 잘 해놨습니다. 상태 여전히 짱짱하고, 걸음 괜찮고, 능력 차이 없고, 편성 맞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괜찮습니다. 요거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가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추천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 외곽이 12번마 코스모 말 상태는 여전히 짱짱하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거 놓고 때려드렸거든요. 1400m만 뛰기 때문에 1900m 뛰면서 이 마필 자체를 사람들이 거의 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입니다. 아예 놓고, 얘는 대가리다, 얘는 어떤 전개에서도 2차권까지는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모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1200m 단거리 경주 편성이다 보니까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12번 게이티드 전개 풀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판단이고요. 3번말 라온 자이언트는 스타트 자체가 워낙에 탁월한 마필입니다. 지금 뭐 경기도지사부에서도 선행식으로 레이스 적교했고, 코리안더업에서도 12번 게이트에서 4년권에 붙었고, 최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자체는 3번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3번, 12번 자체들이 둘 다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고민이 된다는 거죠. 3번마 자이언트, 나온 자이언트가 계속적으로 1800m, 2000m 했지만 끝걸음 자체가 16초대입니다. 18초대. 엄청나게 라스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거는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 7번마 소베라니아도 팔리는데 이 마필은 뭐 문세영 기수가 탔다는 망고로 팔리는 겁니다. 저는 근데 7번마 소베라니아는 요거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얘는 뭐 제가 봐서는 아예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싸울 수만 있죠. 3번, 6번, 1번, 12번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이평의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됩니다. 근데 추이평의 마필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최근 모래의 완벽한 적응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올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12번 대끼리 바꾼 공략하지 않아요. 뭐 7번만 소베라니아도 요것은 잘라버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입하는 마필 놓고 한번 3경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카오 트로피 대상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1400m 경주 편성인데요. 3번말 라온 포레스트 경기도지사의 3차 뭐 즐거운 여정 원더풀 슬로, 즐거운 여정과 원더풀 슬로 이런 맛들들은 다
지난번에 뛰고 나서 7월달에 뛰고 나서 8월달에 뛰면서 다들 1등을 왔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운포리스트는 여기서는 기본기가 워낙에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이라 판단됩니다. 한산의 자마가 2000m에서 이 정도 뛰었다는 건 엄청난 부분이고, 거리 뭐 1400m를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조교의 내용을 보더라도 3번의 라운포레스트의 컨디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3번은 그냥 인정하고요. 5번마 글로벌 모벨 마지막 끝걸음이 13초 1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3초 1이에요.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스타트 자체가 늦냐? 최근 김동수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탔을 때 스타트가 되면서 중위권, 중상위권까지 따라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 되겠고요. 7번마 트로킹 라이드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는데, 일단 3번이 가고 2번이 앞선에서 붙고 그 다음에 7번이 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7번도 딱 자기 걸음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11번도 뭐 크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2번 뭐 퀵클리런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km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3번이 있기 때문에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고 12주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는 3번 5번의 막권이 한방 막권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4경주는 좀 쉬어가는 경주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박송의 이제 두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은 라운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기가 뛰어난 마필이고 최근 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4번의 입상이 성공했는데 이번까지 하면 이제 5번의 입상이 성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에서 뭐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지만은 안쪽에 이번에는 2번마 세네퀸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뭐 5번마 영영삭스도 있고요. 영영삭스보다는 스타트 능력이 빠르지만은 4번마 송재철의 57, 또 얘가 5연타 입상의 도전, 요거 부분만 보더라도 약간의 힘들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국내산 4등급 라운드 코리아, 코브라 이런 마필들하고 일단 병합조교는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송재철이의 인기마 지금 5번째 입상 도전, 얘가 지가 뭐 섭서디도 아니고 라운더 파이터도 아니고 뭐 지금 잘 뛰는 위너스맨도 아니고 5연타 도전한다는 거는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1번마 SI 코코 역시 힘한 배를 잘해야 되는 마필이죠. 끌려다니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얘도 역시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둘 다 기본기는 있겠지만 4번과 11번이 기본기는 있겠지만 문성혁, 송재철 이 두 기술을 믿고 배팅하기는 어렵어요. 특히 인기마의 송재철, 문성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11번에 같은 경우는 자리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보는 마필 두 마필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8번마 슈퍼 피니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 갑니다. 근데 이 마필도 단점이 뭐냐면 모래를 피했을 때 잘 뛰는 마필이라는 거죠.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안쪽에 2번마 세네퀸도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가는 중에서 오는 10번마 썬드래곤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놈 마필들. 또 여기에 영영삭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2번 영영삭스, 썬드래곤 요런 마필, 요 세 마필, 그 다음에 슈퍼 피니스까지 이 네 마필 보고 들어갈게요. 이 네 마필 중에 한 마리 축으로 놓고 때릴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는 영영삭스도 다실발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52짜리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타는 모습이고요. 2번마 세네키는 적정거리 1200m 내려왔고요. 8번 슈퍼피니스는 부담량이 높지만 지난번에 10마신의 여유 있는 걸음. 10번마 썬더래곤도 57이지만은 예전에 56.5를 극복했다는 거.
요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중배당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기마 놓고 때리지 않겠다고. 복병마 잘 잡아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요것도 이제 단점이 있는 말패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9번마 배다리 왕자가 이거 팔리는데 점만 찍어 넣을게요. 점만. 이게 팔리는데 이마필 역시 모래를 맞지 않고 앞선의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 자체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마필도 단점이 뭐냐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내측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어떻게 타야 됩니까? 무조건 펜스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9번 게이트예요. 선행을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 마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 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6번마 파워빅토리 1400m로 거리가 늘었습니다. 얘는 1200m가 적정 거리인데 이번에 1400m로 그 거리를 늘렸어요. 앞말인데 1400m를 늘렸다는 거죠. 근데 이마필도 뭐냐면 지난번에 경합을 했더니 앞선에서 경합을 했더니 말이 라스트에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선행을 가든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 정말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6번하고 9번이 앞선에서 싸울 수 있죠. 9번은 단점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재연계해야 되고, 파워빅토리는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마필인데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고, 6번과 9번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 두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마 썬더타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마필은 제가 주중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좌우 교돌상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약간 공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구절염이나 개인대염 이런 게 있었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400m에서는 선취입 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5번마 썬더타임이 지난번에 레이스 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행가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졌어요. 다들 임기원도 다 잡고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희 기수가 안쪽을 쳐다보고 왼쪽 안쪽을 쳐다보면서 다들 잡고 있으니까 그냥 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선행을.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부담량 57kg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이지만 마필 자체가 단단하게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빅스고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태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만큼 우창구 조교사가 김효종 기수를 믿고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조교면은 제가 봐서는 무조건 봐야 돼요. 외산 3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죠. 이거 엄청나게 잘 갑니다. 끌고 가요. 빅스고가 휴양을 갔다 왔지만 그렇다고 빅스고가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말이 아니거든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썬더타임은 여기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김효정 기수가 이번 주에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열심히 조교했던 마필이에요. 썬더타임. 요거 일단 보셔야 되고요. 괜찮죠? 그런 거를 끝까지 한번 볼게요. 월요일 조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월요일도 병합 조교를 하고 목요일도 좀 병합 조교를 한 거예요.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월요일 날은 채찍 때렸잖아요. 목요일 날은 채찍도 안 때렸잖아요. 그만큼 걸음 자리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57이라는 부담량이 넣기는 하지만은 좀 이건 한번 노려볼 만 합니다. 근데 여기 상금 자체가 요거는 이제 4,100만 원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배당이 타지 않는다면 요거 느미네 스킨이 되겠습니다. 이건 1800m, 1700m 이 마필의 적정 거리는 제가 봐서는 1200m와 1400m가 더 적정 거리라고 판단됩니다. 거의 지금 팔리지 않는 부분인데 이번 경주 5번, 6번, 9번 이런 마필들을 빼놓고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10번은 루메스킨이 지난번에 1800m에서 스타트에서 적극적으로 붙으면 삼성까지 붙었거든요. 근데 마필 자체가 앞말이다 보니까 마지막 지구력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 거리를 내려왔어요. 상태 좋아졌고요. 큰 능력만 없습니다. 여기에 뭐 9번마 배다리 왕자, 6번마 파워빅토리 이런 마필들 그렇게 센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0번마 루미네 스킨도 여기서는 해볼만 해요.
5번마 썬더타임을 축으로 놓고 외곽이 10번마 루미네스큰 아예 복병권 마필을 축으로 복병마를 주력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경주입니다. JRA 트로피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건 또 8,200만원짜리 경주 편성입니다. 11번마 최고 블랙과 외곽 게이트에 있는 6번마 남산시대 6번마 남산시대하고 11번마 최고 블랙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같이 붙었던 말들입니다. 둘 다 뭐 같이 붙어가지고 같은 레이스에서 1등, 2등, 1등, 2등을 했어요. 다들 기본적인 뭐 순발력과 주구력은 최고 권력이 더 낫죠. 남산시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살아남을 뻔했지만 최고 블랙한테 마지막에 따였어요. 둘 다 뭐 컨디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둘 다 뭐 컨디션을 뭐 끌어올렸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이 레이스에서 둘 다 좋지만은 제가 보는 마필은 안토니오 기수가 타는 잔상모스터가 가장 센 마필로 보입니다. 일단 선행은 6번이 쏘고 갑니다. 근데 외곽의 10번마 프리맥스도 좀 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프리맥스 같은 경우 휴양 공백은 했지만 마주여팽장배, SBS 대상경주, 부산일보배 대상경주 정말 강한 상대들과 지금까지 계속 뛰었던 마필입니다.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계속적으로 기본기를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고 마지막 추입도 10번마 프리맥스가 가장 센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4번마 장산모스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레이스가 레이팅 점수가 90점 이하의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7번마 몬스터 K만 빼놓고는 1등급의 경주 편성이 이 레이스가. 그러니까 1등급 중에 승급한 마필들 거기에 중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한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의 한 마필들인 거예요. 근데 장사몬스터 같은 경우는 부담용 문양이 56입니다. 지난번에 3번마 큐피드 베이브한테 이겼던 마필인데요. 지난번 3번마 큐피드 베이브도 엄청나게 추임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마필도 모래를 조금씩 피해서 타야 되는 부분입니다. 큐피드 베이브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6번이 쏘고 10번마 프리맥스가 붙고 여기에 7번마 몬스터 K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안쪽에 돌아온 뽀빠이도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사몬스터 같은 경우는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두 번의 경주에 탈 때 보면은 말 자체를 릴렉스 있게 탄다 그럴까? 너무나 말을 부드럽게 타줬어요. 다들 파워풀하게 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사몬스터 같은 경우는 파워풀하게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흐름에서 맞춰서만 타면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마 큐피드 베이브 4번마 장사몬스터 지난번에 같이 뛰었지만은 다시 한번 4번마 장사몬스터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들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꾸역꾸역 올라온 부분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는 4번마 장사몬스터가 가장 세요. 여기는 7경주는 장사몬스터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싱가포르 트로피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싱가포르 그 특별 경주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이 8경주는 이게 트로피 경주인 것 같아요. 5번마 흥행질주는 부담량이 너무 높아요. 얘는 부담량 58이고 얘가 구절염이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의 사이즈면은 야 역시 뭐 잘 탔다. 김하영 기수가 지난번에 너무 좀 중간에 끌려버렸고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까지도 버텼던 마필이에요. 근데 얘도 약간씩 이제 모래를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얼마만큼 레이스 전개할지가 구분이 되고요. 9번마 빅스고는 썬더타임하고 병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 상태는 괜찮지만은 24주의 공백이 조금 문제가 되고 얘도 뭐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마필입니다. 8번마 매니어로도 9번마 빅스고도 이 두 마필이 좀 더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8번도 이제는 조금씩 올라왔어요. 8번은 진짜 배당으로 조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얘는 배당 마필로 소개할게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의 구절염도 있고 마필 자체를 이제 조교 다리가 좀 약해져서 그런지 최근 레이스 운영하는 거 보면은 조교율광들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교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해요.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변화의 모습을 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노려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거의 뭐 53조의 특급 조교보죠. 거의 뭐 전담 마필로 조교하는 조교보이고, 예전에 박원독 조교사 마방에 있었던 조교보입니다. 근데 참 사뿐사뿐해졌어. 근데 체중을 빼야 됩니다. 분명히 체중을 빼야지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없어서 8kg가 불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말 자체는 가벼워졌어.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에서 얘가 선행이야. 기본적인 기록도 있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8번 에미니오로가.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만해요. 좀 더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는 거죠. 장산 레이저도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데, 매니오로가 이번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경주는 매니히어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라운비트도 얘도 개인 대염이 3월달에 개인 대염이 약간 발생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부담량이 81이거든요. 레이팅 점수가 81점이거든요. 얘도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 레이스 자체가 좀 센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약한 말은 또 아니고요. 조교도 좀 더 올렸습니다. 여긴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8번 매니어로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요거 이제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안쪽에 1번마 미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여러분 동영상을 보셔보겠지만은 스타트 때부터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4코너까지 까딱하면 안 돼요. 4코너까지 딱 잡아가지고 4코너까지 그대로 갖다 줘야지만 라스트에 추입을 하는 마필이에요. 중간에 못 따라간다고 추진을 한다던가, 스타트에서 좀 더 앞선에 붙으려고 스타트에 민다던가, 그러면 마지막에 아예 무너져 버리는 마필입니다. 지금 국내산 5등급 경주에서 그렇게 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에서 꼭 잡고 있다가 약간 흐름이 빠르니까 조금 밀었어. 그러니까 라스트에 뚝뚝 퍼져버려. 걸음 자체가 안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래요. 근데 의외로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많습니다. 9번마 아르고스마일, 얘도 뭐 지난번에 구마신을 이겨서 여유로운 일단 발걸음이었습니다. 일단은 1번보다는 9번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9번마 아르고스마일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6kg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51의 부담량을 가지고 구마신을 이겼는데, 그때 구마신을 이겼던 마필도 보십시오. 센 말들은 아닙니다. 브레시나 아르고타, 모스탱 파이터, 센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57의 부담량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부분까지 자리 선정을 할 수 있을까요? 7번마 은혜, 뭐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완전히 뭐 취입형의 마필이었는데 조교 때 이 마필 자체가 농땡이 생겨가 보니까 최고 완전 농땡이 자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김용군 기수가 지난번에 저는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농땡이가 생기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아예 밀고 선행을 가버리더라고. 아예 밀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중간에 갇혀버리거나 이러게 되면은 말 자체를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말 자체가 막 농땡이 기질이 있어요. 보조줄에서 막 흔들어대면서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7번이 여기서는 레이스 자체의 흐름을 아예 망가뜨려버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9번 대끼리 맞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살아나 있고 직전 경주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꿈들대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번에는 봐야 돼요. 이번에는 아예 놓고 때릴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9번 아르고 스마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메디치 울프, 여기에 6번마 클럽디 월드,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여기에 뭐 열각이 11번마 도깨비도 팔리고, 11번 도깨비 같은 경우는 조교를 좀 더 줘야 되는데 딱 그 정도의 컨디션만 보이고 있고요. 6번마 클럽디 월드는 다리 바꿈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00m는 조금 더 생각이 좀 필요하고, 근데 부담량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상대들도 너무나 약한 상대들이고요. 넣고 때린 축막감은 2번마 메디치 울포가 되겠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예전에 3전째 만들어 놓고 김효정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하고,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요거는 정말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에 붙어줘야 돼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어줘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앞선에 붙지 못하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느슨한 전개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에서 4번째, 5번째는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뭐 조교대의 느낌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얘는 놓고요. 자, 여기 이제 약간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 때문에 최근 계속 못 뛰고 있는 마필인데 7번마 네모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요, 중간에 힘 안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잘못 잡아버리면 머리가 들려버려요. 근데 지난번 네모 프린스 송재철이가 탔을 때 보면은 흐름 자체가 너무나 빨랐어요. 너무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중간에 머리 들릴 힘도 없었고 그냥 쫓아가기에 바빴어요.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쫓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던 거죠. 근데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습니다. 5번마 우주의 꿈도 스타트가 빠른 마필인데 얘는 선행걸 가면 더 못 뛰는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지 뛰는 마필이에요. 5번마 우주의 범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 않을 거고, 선행을 가다면 외곽이 11번마 도깨비가 일단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번 도깨비는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 7번마 노노 프린스가 그래서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딱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만 딱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마 메리출프, 7번마 네모 프린스, 여기 11번마 도깨비까지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6번마 크래프트 월드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9월 9일 토요 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토요 경마 현장에서 집중하겠고요.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